안녕하세요. 한수아랩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자동차 문화나 도로 위 인식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이 원래 한방 수소 화장품 한수아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채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소 화장품 이야기뿐만 아니라 책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그리고 일상 속의 과학 이야기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동차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의 구조나 세팅,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처럼 깊이 있는 리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자동차라는 것의 매력을 느끼고 차를 좋아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주행거리가 꽤 많은 편이에요. 차를 실제로 오래 타면서 느끼는 점, 운전하면서 겪는 일, 그리고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가볍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만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EV6를 타면서 도로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차를 살 때만 해도 EV6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만 4년 전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출고까지 1년 정도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이오닉5와 EV6 이전에도 전기차들이 있기는 했는데 국내에서 많이 팔리게 된 시점은 이 두 모델이 나온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EV6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테슬라는 고속도로에서 충전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가격도 지금보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대중화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EV6를 타면서 도로에서 느낀 불편한 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가벼운 이야기예요. 제가 EV6를 처음 샀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차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특히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실제로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닌데, 그리고 절대 느린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생김새 때문인지 좀 작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른들 눈에는 트렁크 없는 차가 예전 프라이드 같은 작은 차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초반에서는 시골길에서 제 앞으로 팍 하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특히 구형 그랜저 같은 차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끼어드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끼어든 다음에 엄청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아마 제 차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 눈에는 굉장히 느린 차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냥 만만하고 작은 차, 그냥 느린 차 이렇게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은 EV6도 많이 알려져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빠른 차를 타면 왜 괜히 못되게 운전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 주제입니다. 제가 타는 EV6는 듀얼 모터 모델이에요. 전기차 특성상 초반 가속도 빠르고 듀얼 모터 모델이다 보니 실제로 차가 꽤 잘 나갑니다. 엑셀을 조금만 깊게 밟아도 순식간에 속도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오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차를 같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그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느리게 운전을 하는 편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도로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부드럽게 운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깜빡이 열심히 켜고 다니고요. 그런데 도로에서 자주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히 합류 구간에서요. 제가 자주 다니는 운전 근처에는 짧은 터널이 여러 개가 연달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근처에서는 차선이 X자로 합류를 하는 구간도 계속 나오고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는 옆 차선과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합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합류 구간이나 빠져나오는 길이 나오게 되니까 저는 다음 출구로 빠져나가야 되면 다음 출구라기보다는 다음 출구로 빠져나가야 되면 보통은 빠져나가는 구간 차선이 막히니까 미리 마지막 차선을 그대로 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옆차 입장에서는 제가 자기 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들은 갑자기 제 차 쪽으로 바싹 붙거나 자기 차와의 앞차와의 간격을 확 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쪽 차선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있고 그냥 제 차선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상대가 그렇게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차가 내 앞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려는 건가? 깜빡이도 안 켜고? 그래서 괜히 긴장해서 앞쪽으로 쭉 빠져나간 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지나고 보면 둘 다 상대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차선으로 자기 갈 길 가고 있었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서로 깜빡이를 켠 것도 아니고 서로 차선을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를 경계를 한 겁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거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EV6가 그런 운전을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생긴 건가? 사실 도로 위에는 특정 차종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죠. 어떤 차는 양보를 잘 안 할 것 같다. 과격하게 달릴 것 같다. 차선 변경을 거칠게 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선입견이 있는 차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뭐 기아 K5 그런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되기도 했고, 뭐 스포티지나 몇몇 SUV 운전 성향에 대한 그런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그 차를 타는 모든 사람이 그런 운전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No. EV6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EV6 운전자 중에서 거칠게 운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도 워낙 잘 나가고 전기차 특유의 가속을 믿고 차선 변경을 빠르게 하거나 합류 구간에서 확 치고 나가거나 뭐 신호 출발할 때 괜히 빠르게 튀어나가는 경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본 운전자라면 EV6가 옆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경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이해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가 빠른 것과 운전자가 공격적인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차가 빠르다고 해서 꼭 과격하게 운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차가 잘 나갈수록 더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굳이 무리해서 끼어들 필요도 없고 굳이 앞차를 압박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할 때 안전하게 속도를 맞출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무리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저는 빠른 차의 장점이 꼭 남들보다 먼저 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빠른 차의 진짜 장점은 필요할 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합류 구간에서 흐름을 맞춰야 될 때,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짧고 안전하게 끝내야 될 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야 할 때, 그럴 때 출력이 충분한 차는 운전자에게 여유를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여유를 이제 과시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내 차가 빠르지, 내 차가 먼저 갈 수 있지, 나보다 느린 차는 비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든 뭐 나쁜 차를 타든 운전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차가 빠르더라도 운전자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도로 위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EV6를 타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살짝 밟았다고 생각해도 주변 차 입장에서는 갑자기 치고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나는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뭐 전기차가 아니어도 출력이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깜빡이도 좀 더 열심히 켜고 합류할 때는 상대차가 불안하지 않게 간격을 충분히 보고 괜히 급가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회생제동이나 엔진 브레이크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건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너 있고 안전한 운전은 결국 서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면 위험해지잖아요. 반대로 내가 천천히 조금 분명하게 움직이면 주변 차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EV6를 탄 이후로 그런 점을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차가 조용하고 빠르고 반응도 좋다 보니까 운전자는 편하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차의 움직임을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전기차는 엔진 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옆에 와도 와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없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완벽한 운전자는 아니에요. 가끔 급하게 갈 때도 있고 판단이 늦을 때도 있고 또 양보받지 못하면 기분이 당연히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차가 빠르니까 내가 먼저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차의 성능보다 중요한 게 결국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슈퍼카를 몰든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차를 몰든 아니면 작은 경차를 몰든 어떤 차를 타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차를 어떻게 모느냐겠죠. 좋은 차를 타면서도 배려 있게 운전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고 평범한 차를 타면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종이 사람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운전 습관이 그 사람과 그 차를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EV6를 탄다고 다 못되게 운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빠른 차를 탄다고 다 과격하게 운전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몇몇 운전자의 거친 운전 습관이 특정 차종 전체의 이미지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좋은 차일수록 오히려 더 여유롭고 부드럽게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도 도로에서 특정 차종을 보면 좀 경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본인이 타는 차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경우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수아랩의 김영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